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멀쩡한 운동화, 하얀 운동화 하나를 사고 싶은 건데 거기에 다 질려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그거를 찢어버리잖아요. 페인트를 뿌려놓고.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좋다고 막 박수를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몇 시간 뒤면은 파리에서도 발틱의 신제품이 공개가 됐을 텐데요. 유튜브에서는 저희 채널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MR01을 블랙 앤 골드 버전으로 내놓고 HMS와 바이컴팩스에도 PBD 골드 버전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채널에서 이 발틱의 MR01을 처음 다루는 것이기도 한데 그냥 단순한 리뷰를 넘어서 이 시계에 대해서 저만이 할 수 있는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계 뭐가 마음에 들고 또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까지도 얘기해보죠. 우리가 드레스워치를 파고들다 보면은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시계를 찾아보면 결국에 다 정말 웃기게도 100년도 넘은 옛날의 회중시계 속에 있거나 파텍 필립의 아카이브 정도에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시도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서 아름답다고 여겨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와서 디자인을 한다고 해도 이걸 벗어난 디자인을 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21세기 만듦새로 즐기기 위해서는 사실 파텍 필립으로도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있고 독립 제작자 시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브랜드는 자기 것을 전개해야 하는 반면에 독립시계 제작자들은 개인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독립 제작 시계들이 경제성 있게 만드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파텍 필립보다도 비싸죠. 그런 감성을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일반적인 예산을 갖고 찾고자 한다면은 그거는 발틱의 클래식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틱은 매니아들이 갈망하는 요소를 자신들의 시계에 과감하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대체 왜 다른 브랜드들은 그걸 못하고 발틱은 그걸 할 수 있는 거냐? 발틱은 자기 것이 없어요. 독립시계 제작자들처럼. 이게 큰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자유로울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발틱의 디자인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빈티지 파텍 필립을 모으는 컬렉터거나 회중시계까지 갈 정도로 딥하게 빈티지를 넘어서 앤틱 워치까지 수집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게 업계에 있으면서 디자인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만들어내야 하고 또는 브랜드의 것을 만들어주는 일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수하다고 해도 그런 한계가 있는데 반면에 개인이 들어오는 순간에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창작을 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을 바탕으로 그 안에서 취향을 발달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눈에 예뻐 보이는 거 뭐가 예뻐 보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시계를 만든다면 본인들이 평소에 꽂혀있는 요소 또 시계에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넣고 있는 거고 사람들의 취향이라는 것도 대부분 우리가 취향이 많이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 다수가 모이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매니아들에게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발틱의 디자인에 참여한 사람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싶을 정도의 월드클래스 컬렉터들인데 오늘 가져온 이 MR01 블랙 앤 골드 버전에서 이건 확실히 그 사람들이 참여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을 먼저 4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인덱스로 사용된 숫자가 굉장히 아름답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디자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일 텐데요. 우리가 흔히 가장 아름다운 인덱스라고 부르는 브렉의 뉴머럴이 적용되었고 여기서부터 제가 안 떠올릴 수가 없는 시계가 파텍 필립 칼라트라바 96 아마 96을 모티브로 하지 않았을까. 인덱스뿐만 아니라 칼라트라바를 보면은 플랫하게 단면을 잘라놓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넓고 평평한 베젤의 매력인데 이 MR01의 케이스도 그런 부분에서 다르지 않고요. 그리고 스몰 세컨즈가 7시와 8시 사이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인덱스도 그렇지만은 이 스몰 세컨즈까지 과하게 커다랗다는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MR01에 가지는 첫 번째 불만이 이거예요. 이런 부분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이해가 가지도 않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인덱스와 스몰 세컨즈를 과하게 키움으로써 요소가 가시적으로 변하고 전체적으로 캐주얼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가 귀여워지는 건데 불필요한 기믹을 준 것 같아요. 발틱이 꼭 발틱이라는 브랜드만의 개성을 추구해야 하냐? 저는 발틱이란 브랜드의 본질을 생각했을 때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다가 이거는 디자인에 의견을 낸 분들이 너무 수준이 높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본인은 완벽하고 아름다운 비율의 칼라트라바를 하나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발틱이란 시계가 세컨드 워치로라도 본인들이 봤을 때 효용을 가지려면 이렇게 인덱스를 큼직하게 가져가는 등 특이한 포인트가 있어야만 했던 거겠죠. 문제는 이 시계를 구매하려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보관함에 칼라트라바가 없거든요. 발틱이 그걸 해줬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율을 다 뚫고 나올 정도로 이렇게 인덱스와 스몰 세컨드 사이즈를 늘렸어야 하는지는 두 번째는 스트랩의 너비라고 생각하는데요. 36mm 시계인데 스트랩 너비가 20mm입니다. 우리가 보통 36mm 시계에는 18mm 스트랩을 사용하는데 MR01은 훨씬 더 넓은 스트랩을 사용한 거죠. 내 손목에 비해서 시계는 작되 스트랩은 넓게
이게 시계를 우아하게 찰 수 있는 기본적인 룰이에요. 그냥 시계가 작은 거랑 시계 핏이 좋은 거를 나누는 기준이기도 하죠. 이게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이랑도 시계 얘기하다 보면 많이들 갈망하는 요소고 왜 대다수 브랜드들은 이렇게 하지 않는지 의아해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런 니즈를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이 참여했으니까 이렇게 넓은 스트랩을 사용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여담으로 사용한 스트랩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피아노. 남자들도 가방은 아니어도 지갑 정도는 관심을 가지니까 아마 익숙한 패턴일 텐데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사피아노 스트랩을 사용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사실. 사피아노 스트랩은 시계를 사서 소비자들이 따로 구매를 해서 따로 찾아서 끼우는 스트랩이고 되게 트렌디하면서 또 취향이 담긴 시계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거를 재치로 적용해준 것부터 실제로 시계를 취미로 즐기는 그런 유저의 실전적인 관점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무브먼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무브먼트는 사실 혹평이 많죠. 그래서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항저우의 마이크로 로터 무브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결국에는 이 시계를 만든 사람들, 여기 의견을 낸 사람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생긴 부작용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시계의 인덱스를 엄청나게 키워놓은 것처럼 이 시계에 어느 정도 즐길 거리랄까요? 기믹을 넣어놓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효용이 없는 시계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집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대단한 시계가 많으니까 이 시계가 튼튼하든 뭐 믿을 수 있는 무브먼트를 쓰든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평범한 거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 눈에는 재미없는 시계로 당연히 보이겠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항저우 무브먼트라는 게 신뢰할 수 있는 무브먼트냐부터 시작해서 동가격대에 미오타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은 미오타 넣은 거에 비해서 항저우 무브가 가지는 이점이 뭐냐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지점이 이 시계의 수요층을 완전히 갈라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굉장히 명확한데요. 우리가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다른 무브먼트보다 성능적으로도 별로고 신뢰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동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가지는 이점은 마이크로 로터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의 관점에서 보면은 수직으로 로터가 한 겹 더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층 안에 작은 로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수동시계를 보는 것처럼 로터가 무브먼트 전체를 가리거나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다 보니까 구경하기에 더 좋기도 하고 또 로터의 두께가 빠지니까 시계가 얇아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자동 무브먼트 시계인데도 두께를 측정해 보면은 글라스 제외하면은 8mm 밖에 되지 않고 돔글래스를 포함해도 9mm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깊게 컬렉팅을 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시계가 얼마나 튼튼하냐 또 믿을만 하냐보다 어떻게 해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즐길 수 있고 또 굳이 소장할 만한 가치가 생기냐 여기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그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이 항저우 무브먼트 저렴한 가격의 콩알 로터 무브먼트라는 옵션은 너무 흥미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계의 가격이 545유로인데 내가 이 예산으로 든든하게 찰 수 있는 메인 라인업의 시계를 고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혹은 얼토당토 안 한 시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들을 배제하고 만든 모델입니다. 발틱은 대부분의 모델이 그런 것 같아요. 아쿠아스카프란 모델을 제외하고서는 웬만하면 다 세컨드 워치를 컨셉으로 만들어집니다. 디자인에 다 치중을 한 모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시계에 대한 욕망이 채워진 사람들이 내가 쉽게 즐길 수 없었던 재밌거리를 담은 시계를 찾을 때 그때 찾게 되는 게 발틱인 것 같다. 그것도 브랜드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블랙 앤 골드를 선택했다는 거에서부터 고인 냄새가 납니다. 이번에 나온 신제품들이 다 PBD 골드잖아요. 일단 옛날 시계에 꽂혀있는 사람들이 다이얼 컬러를 선택할 때는 검정색에 껌뻑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블랙 다이얼이 귀하죠. 옛날에는 검은 다이얼을 별로 안 만들었으니까. 거기다가 골드 PBD는 한번 꼭 나왔어야 했던 거죠. 블랙 앤 옐로우라는 거는 뭐 군만두의 짜장면 같은 거예요. 조합의 대명사죠. 색조합의 대명사. 이런 조합을 선택했다는 것부터가 다양한 색상 선택지가 있는 게 아니라 PBD 골드로는 이 블랙 다이얼이 단일 제품으로 나온 거니까 당연히 고심했다고 예상해 볼 수 있죠. 제가 앞에서부터 이 시계의 어떤 부분들에서 고인물들의 향기가 나는지를 지금 쭉 얘기하고 있는데 마치 그 사람들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디자인했고 그 사람이 평소에 또 어떤 요소에 꽂혀 있는지까지 빈티지 워치 매니아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담겨 있다고 해야 할까요? 정리를 해보면 이거 약간 무리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어떤 브랜드는 사실 어떻게 이 정도밖에 디자인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저도 소비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발틱이라는 브랜드는 디자인하는 분들이 오히려 너무 저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 동떨어진 수준에 있다. 근데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이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쿠아스카프 모델을 빼놓고는 발틱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시계들이 매니아틱합니다. 특히나 이 MR01이라는 시계는 그냥 이뻐 보인다고 사면은 그러니까 뭘 만들려고 한 건지 모르고 사면은 좀 난해할 수도 있는 시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냥 멀쩡한 운동화, 새하얀 운동화 하나를 사고 싶은 건데 거기에 다 질려버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갑자기 그거를 찢어버리잖아요. 페인트를 뿌려놓고 그러고는 자기들끼리 좋다고 막 박수를 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작품 하나 만들었다고. MR02도 마찬가지로 기믹적인 요소들, 뭐 기형적으로 인덱스를 키워놨다든지 이렇게 콩알 로터를 넣으려고 항저우 무브먼트를 썼다든지 어느 정도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문자가 드레스워치를 하나 갖고 싶어서 발틱의 MR02를 산다? 이런 접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안 될 얘기고, 어쨌든 제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MR01이 어떤 것들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해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례언제였습니다. 제가 목감기랑 코감기에 걸렸는데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